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오후였다. VIP 검진센터의 고급스러운 대기실에서 김창수 회장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국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창수산업그룹의 창업자이자 30년간 기업을 일궈온 입지전적인 인물. 7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눈빛에는 한 가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외아들 현우의 결혼 문제였다. 33세가 된 아들은 여전히 독신이었고 연애는커녕 여자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사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대를 이을 손주를 볼 수 있을지 창수는 날이 갈수록 불안했다. 검진을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온 창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그때였다. 맑고 청아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원무과 창고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순간 창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아이의 옆모습이 너무나도 낯익었다. 큰 눈, 오똑한 코, 그리고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모양. 30년 전 어렸을 적 아들 현우의 모습과 판박이었다. 아니, 어쩌면 현우보다 더 현우 같았다. 저 아이가. 창수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평소 침착함을 잃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뭔가 강한 끌림을 느낀 창수는 천천히 그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꼬마 친구, 안녕. 창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창수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창수의 눈이 더욱 커졌다. 얼굴 전체가 보이니 더욱 확실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가 밝게 인사했다. 예의 바른 아이였다. 이름이 뭐니? 창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김준우요. 5살이에요. 아이가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김씨. 성까지 같았다. 창수는 아이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준우야, 가야지. 여성이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낯선 노인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한 듯했다. 참 영특하고 잘생긴 아이네요. 창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감겼고 창수는 재빠르게 몇 가닥을 손에 쥐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성이 정중히 인사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갔다. 창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손안에 쥔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싸면서 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급한 일이야.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병원 리스트를 준비해. 창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창수는 아들 현우의 머리카락과 준우의 머리카락을 특별 의뢰로 친자 확인 검사에 보냈다.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이 그에게는 평생을 산 것처럼 길게 느껴졌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현우의 아들이라면. 창수는 밤잠을 설치며 생각에 잠겼다. 3개월 전 마이너스. 창수산업그룹 본사 회장실. 33층 전체를 차지하는 이곳에서 김창수 회장은 아들 현우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현우야, 넌 올해로 33살이다. 창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운을 뗐다. 아버지, 또 그 얘기입니까? 현우는 짐작이라도 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MBA까지 마친. 그는 지난 5년간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을 순회하며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 실력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결혼 문제만큼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 또 그 얘기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창수가 서류 봉투를 현우 쪽으로 밀었다. 열어봐.
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식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재산사회 환원 약정서라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잘 읽어. 내가 지금부터 5년 안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내 개인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룹 지분 포함해서 말이야. 창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지, 설마 진심이십니까? 이건 협박 아닙니까? 현우가 벌떡 일어섰다. 협박? 아니, 이건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부탁이자 기업인으로서의 책임이다. 창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것들이었다. 나는 내년이면 75살이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내가 사업은 잘하지. 머리도 좋고 판단력도 뛰어나. 하지만 현우야, 사업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창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나는 내 어머니와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그 안에서 너를 키웠다. 일도 중요했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 너도 그런 걸 느껴봐야 해. 아버지. 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외로워 보였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다. 이 회사는 우리 가족이 3대에 걸쳐 물려받아야 할 자산이다. 하지만 내가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는 게 낫지. 창수가 돌아서서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난 손주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이 나이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겠니? 다 손주를 보기 위해서야. 하지만 넌 연애조차 하지 않잖아.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아버지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일만 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이미 임원급 연봉을 받고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자로 인정받았지만 개인적인 삶은 텅 비어 있었다. 계약서에 사인해. 창수가 만년필을 내밀었다. 5년 안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그럼 모든 재산은 내가 물려받는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난 내 약속을 지킬 거다. 아버지, 이건. 현우가 입을 열려다가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리고 슬퍼 보였다. 현우는 천천히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변호사가 작성한 정식 문서였고 법적 효력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만년필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5년. 5년 안에 결혼하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5년 안에 결혼을 한단 말인가 하는 막막함만이 밀려왔다. 창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했다. 잊지 마라. 그날 이후 현우는 더욱 일에 매진했다. 하지만 밤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검토할 때면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사업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잊고 싶었지만 절대 잊히지 않는 한 여인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현우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아버지도 모르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 그것은 6년 전 어느 가을밤의 일이었다. 당시 현우는 28살로 막 MBA를 마치고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창수전자에서 일을 시작했다. 젊은 나이에 본부장 직함을 달았고 주변에서는 그를 황태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우는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지 아버지 덕분이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은 부서 회식이 있던 날이었다.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념으로 본부 전체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다. 현우는 평소와 달리 술을 조금 마셨다. 사실 그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팀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몇 잔 받아 마셨다. 이 차는 근처의 와인바로 자리를 옮겼다. 은은한 조명 아래 재즈 음악이 흐르는 세련된 공간. 그곳에서 현우는 그녀를 다시 봤다. 박지연. 같은 본부 소속 대리로 입사한 지 3년 차인 유능한 직원이었다. 사실 현우는 지연을 알고 있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 동문이었다.
같은 경영학과 2년 후배. 대학 시절 현우는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에 몰두했는데 지연은 종종 같은 열람실에 있었다.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말 한마디 걸지 못했다. 현우는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서툴렀고 지연은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졸업 후에는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는 부서에. 처음 그녀가 본부 회의에 참석했을 때 현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무덤덤한 척했다. 본부장과 대리. 그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와인바에서 지연이 다가왔다. 그녀도 술에 취해 있었다. 볼이 붉게 상기된 얼굴, 조금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평소와 달리 격에 없이 웃는 모습. 본부장님, 오늘 프로젝트 성공은 다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건배. 지연이 와인잔을 들었다. 아니에요. 박 대리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잘해준 덕분이죠. 현우도 잔을 들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3차, 4차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다. 마지막에는 현우와 지연 그리고 몇몇 직원들만 남았다. 그들은 강남의 작은 바에 앉아 계속 술을 마셨다. 본부장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지연이 갑자기 물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진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의 심장이 빨라졌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맨날 공부만 하시던. 저도 거기 있었는데. 지연이 멋쩍게 웃었다. 제가 선배님 뒷모습만 보면서 공부했었어요. 현우는 숨이 멎었다. 그녀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 이후의 일은 흐릿했다. 너무 많이 마셨다. 어떻게 택시를 탔는지, 어떻게 호텔에 도착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났다. 지연과 함께 밤을 보냈다는 것. 서로를 원했고 서로에게 이끌렸고 그렇게 하룻밤을 함께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지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베개 위에 간단한 메모만 남겨두고 어젯밤은 잊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박지현. 현우는 그 메모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잊으라고?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그가 느꼈던 감정은 처음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우는 지연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날로 회사를 떠났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현우는 미칠 것 같았다. 인사팀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연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은밀히 부탁했다. 박지연을 찾아달라고. 어떻게든 찾아서 연락처를 알아내달라고. 그 후 6년이 흘렀다. 비서는 여전히 지연을 찾고 있었지만 진전이 없었다. 지연은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 같았다. 현우는 일에 더욱 몰두했지만 밤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를 찾아서 책임을 지고 싶다. 그날 밤의 일에 대해. 그리고 내 마음에 대해. 현우는 매일 밤 혼자 중얼거렸다. 그가 다른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마음속에 이미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지연. 6년 전 그 가을밤,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여인. 같은 시간, 서울 마포구의 작은 빌라. 박지연은 5살 아들 준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늘 병원에서 만난 그 노인이 자꾸 신경 쓰였다. 뭔가 묘한 느낌이었다. 준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냥 지나가는 할아버지의 시선이 아니었다. 엄마, 오늘 만난 할아버지 되게 친절하셨어. 준우가 밝게 말했다. 그래, 그러셨지.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연은 준우를 씻기고 재웠다. 그리고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이번 달도 어느새 반이 지나갔다.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를 내고 준우 어린이집비를 내고 병원비를 내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6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지연은 대학 시절부터 김현우를 짝사랑했다. 멀리서만 바라보던 선배.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진지하게 뭔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늘 혼자였고 지연은 감히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창수전자에 입사했을 때 그가 자신의 본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다. 그것도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이제 영영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다. 그래서 짝사랑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용기를 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을 꺼냈다. 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의 반응을 보았다. 그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술이 용기를 줬고 오랜 시간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들었을 때 지연은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웠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본부장님과 회장님 아들과. 지연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메모만 남기고 조용히 호텔을 나왔다. 그리고 월요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도저히 그를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회장 아들과의 하룻밤. 그것은 지연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사를 떠난 지 한 달 후 지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작은 생명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부모님께 사실을 말했을 때 집안은 난리가 났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울기만 하셨다.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겠다고. 아이 아버지는 누구냐? 부모님의 질문에 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말할 수 없었다.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돈을 노리는 여자로 오해받을까봐 두려웠다. 결국 지연은 집을 나왔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다. 출산 후 다른 회사에 취직했고 열심히 일하며 준우를 키웠다. 쉽지 않았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고 야근을 할 때면 이웃에게 부탁해야 했다. 하지만 준우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다. 준우는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준우가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지연은 가슴이 미어졌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5살 준우가 어느 날 물었다. 어린이집 친구들은 모두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는 게 이상했던 것이다. 준우 아빠는 멀리 계셔. 지연은 그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현우는 지연에게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었다. 언제 만날 수 있어? 준우의 맑은 눈이 지연을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지연은 아이를 꼭 안았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지난 5년간 지연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다.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대리까지 진급했고 준우도 잘 키워냈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진작 잊었을까?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준우는 아빠를 너무나 닮았다. 얼굴, 눈, 웃을 때의 표정까지. 거울을 볼 때마다 현우가 보였다. 지연은 한 번도 현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의 인생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인생이 있다. 준우만 잘 키우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오늘 병원에서 만난 그 노인.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그 사람이 현우와 관련된 사람은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했다. 일주일 후 창수산업그룹 회장실. 김창수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친자 확률 99.99%. 창수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다. 그랬구나. 그 아이가 정말 현우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손자였다. 5년 동안 손주를 보고 싶어 애태웠는데 손주가 이미 태어나 있었던 것이다. 김 실장. 창수가 인터폰을 눌렀다. 비서실장이 재빨리 들어왔다. 예, 회장님. 현우 사장 당장 올라오라고 해. 창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병원 CCTV 영상 확보한 거 있지? 예,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날 그 여성과 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좋아. 이제 그 여자와 아이를 찾아야 해. 총력을 기울여. 30분 후 현우가 회장실로 들어왔다. 아버지, 급한 일이라고 하셨는데. 앉아. 창수가 소파를 가리켰다. 현우가 앉자 창수는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를 그 앞에 놓았다. 이게 뭐지? 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일주일 전 병원에서 우연히 아이를 봤다. 내가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긴 아이를.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 창수가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건. 현우의 손이 떨렸다. 현우야, 나한테 숨긴 게 있지? 창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있었어. 5년 동안.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고.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 몰랐다고. 창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아이 엄마는 도대체 어떤 여자와 뭔 일이 있었던 거냐?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6년 전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박지현과의 만남, 함께 보낸 밤, 그녀가 사라진 일,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를 찾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래서 비서한테 부탁해서 지금까지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도 주소도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현우의 목소리가 잠겼다. 창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우야, 내가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마음속에 그 여자가 있었던 거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창수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오히려 잘 됐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여자와 내 손자를 찾는 거야. 그날부터 창수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병원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그리고 2주 후 드디어 박지현의 행방을 찾아냈다. 마포구의 작은 빌라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IT 기업의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보고했다. 박지현 32세. 현재 마포구 거주 테크노밸리라는 IT 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아들 김준우 5세.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제 직접 만나러 가야겠군. 어느 화창한 오후 창수와 현우는 지연의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연을 가장해 지연을 마주쳤다. 지연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테이크아웃을 받아 나오던 참이었다. 그때 앞에서 두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한 명은 낯익은 노인. 병원에서 봤던 그 할아버지. 지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를 봤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현우. 6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사람. 박지현 씨. 창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연이네요. 병원에서 뵌 적이 있죠?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현우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6년 동안 찾던 그 얼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연 씨.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실례지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창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준우에 관한. 준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지연은 알았다. 모든 게 들통났다는 것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이야기할게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6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수, 현우, 그리고 지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창수가 입을 열었다. 허락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한 것, 그리고 박 과장님을 찾아낸 것. 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손주를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지연 씨. 현우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은 회장님 아드님이고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그날 밤은 실수였고 제 책임이었어요. 실수라고요?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한테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전 6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깨어났을 때 당신이 없어서. 지연이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학 때부터 당신을 좋아했어요. 멀리서만 바라봤죠. 하지만 당신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후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전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짐이라니요.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준우는 제게 짐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 찾던 사람들이에요. 창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겠구나. 너희 둘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니. 창수가 지연에게 명함을 건넸다. 박 과장님, 아니 지연 씨.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준우도 데리고. 할아버지가 손주 얼굴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창수가 카페를 나간 후 현우와 지연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다. 그리고 함께 웃었다.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6년 동안 당신 혼자 아이를 키우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아니에요. 준우는 제 기쁨이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지연이 미소 지었다. 준우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 제가 준우를 만나도 될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준우 아빠인데요. 지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다. 다음 주말 현우는 지연의 집을 찾았다. 작은 빌라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5년 동안 자신을 모르고 자란 아들. 그 아이가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준우가 나타났다. 아이는 현우를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떴다. 와, 아저씨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준우가 신기한 듯 말했다. 지연이 뒤에서 나와 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우야, 이분이 내 아빠야. 준우는 잠시 멍하니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요? 제 아빠예요? 현우는 무릎을 꿇고 준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응, 아빠야. 늦게 와서 미안해. 괜찮아요. 준우가 현우에게 달려들어 안겼다. 이제 왔으니까 괜찮아요, 아빠. 현우는 작은 아들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연도 울고 있었다. 6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창수산업그룹 본사 앞 정원에는 하얀 꽃들로 장식된 아치가 세워져 있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 초대된 하객은 많지 않았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이 버진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건 5살 준우였다. 아이는 정장을 입고 엄마를 아빠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기쁘게 맡았다. 아빠, 엄마 잘 부탁드려요. 준우가 현우에게 엄마 손을 건네며 진지하게 말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현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지연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년 전 우린 서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가 서약을 시작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고 이제 우리에겐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지연 씨, 앞으로 평생 당신과 준우를 지키겠습니다. 현우 씨.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요. 반지를 교환하고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준우가 우와 하고 소리치며 박수를 쳤고 하객들도 따라 박수를 쳤다. 창수 회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의 옆에는 준우가 와서 앉았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준우가 물었다. 행복해서 그래, 준우야.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서. 창수가 손자를 안아 올렸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모였구나. 1년 후. 강남의 넓은 저택 거실. 준우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 재밌어요. 준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할아버지도 준우랑 같이 있으면 정말 재미있어. 창수가 손자를 꼭 안았다. 부엌에서는 지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현우는 넥타이를 풀며 집에 막 들어왔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았다. 고마워요, 당신. 현우가 속삭였다. 뭐가요? 지연이 웃으며 물었다. 이 모든 게요. 당신이 준우를 낳아줘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지연이 현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거실에서 준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창수 회장도 함께 웃고 있었다. 이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의 끝에서 피어나고 진정한 가족은 용기 있는 고백으로 완성된다.